대세담론 정치와 과학의 융합 융합과학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파리 유전학자 김우재 교수, 김우재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잘 지내시나요? 네, 대전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 이후로 처음 뵙는 건가요? 네, 2주 전에 뵀으니까. 총선 전에 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총선 네. 이후로 처음 네, 뵙는 네, 건데 네. 지지하신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까? 제가 찍은 후보는 당선이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찍은 당은 예.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그렇군요. 네. 뭐 망하는 게 일상다반사라서 네. 예, 그럼요. 그렇게 역사는 굴러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일단 시작을 팩트 체크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예요. 아, 네. 프랑스 바이러스 학자 리크 몽타니에가 에이즈 염기 서열 추가된 흔적이 있다. 네.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한마디로 생물 병기로 만든 거 아니냐 지금 중국에서 뭐 이런 네. 주장을 지금 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라고요? 네. 조선일보 같이 훌륭한 언론이 가짜 뉴스를 만들 리가 있습니까? 조선일보는 모르겠고요. 예. 이분이 이제 리크 몽타니에라는 분이 예. 이 노벨상 타신 분이에요. 노벨상을 탔다고요? 2008년에 어.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탔는데 예. 이 노벨상에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분이랑 미국에 있는 갈로 박사라는 사람하고 동시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했거든요. 예. 둘이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이게 이 국제전으로 막 분쟁이 막 논란이 엄청나게 났었어요. 아니 근데 에이즈 바이러스는 제 기억으로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발견됐죠. 발견이 근데 이제 돼서 노벨상을 2008년에 받은 거죠. 아 그때 당시에 발견한 게 나중에 이제 받은 거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입니다. 예. 뭐 노벨상을 탄 분들이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인격적으로나 뭐 이렇게 건강한 분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노벨상 타신 유명하신 분 중에 제임스 왓슨이라고 있어요. 제임스 왓슨.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하신 아 왓슨 크릭. 들어봤어요. 왓슨 크릭. 예. 그분이 인종차별 발언을 하다가 쫓겨났죠. 아 소장하면서. 그래요? 예. 오. 그리고 그분도 나이가 좀 드셨었고 예. 이분이 32년생이에요. 아 32년생이요? 예. 32년생. 죄송하지만 너가 90살, 예, 90살 넘었죠. 90살이네요. 90살 정도 되셨는데 그리고 이미 이분 이 뉴스 나온 다음에 프랑스에서 예. 그 프랑스에 있는 파스테리 연구소나 이런 과학자들이 예. 이분 미친 것 같다. 이거 다 가짜인데 어. 이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예. 그러니까 저 뉴스가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저분의 말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저번에 말도 신뢰할 수 없고 이미 그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한 시퀀스가 다 나와 있거든요. 미사일이. 예. 이걸 추적해서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동물에 있고 동물에도 있어요. 예. 이게 추적이 다 돼 있어서 가계도가 다 그려져 있는데 이걸 지금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으면 그 연구소로 가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아니에요. 이거 연구한 사람들은 이미 이거 다 가짜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는 의도는 저는 흔들기라고 봅니다. 조선일보는 끊임없이 우한폐렴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중국에서 네. 그리고 중국과 친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는 있어요. 선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졌죠. 이제 적을 외부에 이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음모론이고요. 예.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노벨상 탄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법칙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사실 90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석학으로서 그때 성과를 존중은 해줘야 되지만은 현대에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과학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뭐 그렇게 신뢰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져볼 필요가 지금 있어요. 노인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노인 비하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네, 실제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예. 이 정도 되셨으면 좀 발언을 자제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요즘 또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팩트 체크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스랑 에이즈가 결합된 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백신 안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다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들으시는 겁니까? 쟤는 뭐 맨날 가짜뉴스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일이에요. 일배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일배 사랑하진 않지만은 종종 들어갑니다. 일을 위해서. 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인가요? 네, 저희 이제 더 사실 포럼에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어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기 서열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 치료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분들 말이 사실이면 예. 그분들이 다 휘둘리고 있다는 건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해도요.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거를 그렇군요. 굳이 이렇게 해서 중국이 자기네 그 국경을 닫아갖고 이득을 볼 게 도대체 뭐죠? 좀비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실수로 유출된 것처럼,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좀비에 감염된 것처럼,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코로나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만 보십시오. 아, 예. 바이오 하자드 그런 거 보면 나오는데. 네, 그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 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네. 사람들이 슬슬 미쳐가고 있어요. 다들 방구석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날씨가 좀 좋아지면서 이제 예. 야외도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학자들이 네. 거대 담론들의 얘기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새로운 철학 사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의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 제가 엊그제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제목을 썼어요. 예. 이런 얘기를 다룬 건데 저 유명한 사상가 중에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분 굉장히 유명하죠. 그 나-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무슨 대학이죠? 뭐 자세히 알고 싶지 예, 않고요. 예. 그 대학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네, 굉장히 원래 역사학자죠. 예, 예. 역사학자고 사상가로 이제 유명해지셨고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해지셨는데 책 많이 팔렸어요, 저거. 예. 저 책이 나온 출판사에서 제 책도 냈죠. 그렇군요. 제 책은 잘 안 팔리고 망했나요? 그 책은? 저는 저분처럼 화려하게 이렇게 언변을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아, 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말만 합니다. 구라를 덜 쳤군요. 이분이 요즘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국가의 감시 체계, 그다음 개인 정보가 이렇게 훼손되는 게 이제 자기는 두렵다고 뭐 그런 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세상은 변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음. 이 전에 이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셨는데 예. 거기서 인류는 음. 전염병과 이런 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음. 이제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은 인공지능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큰 재앙은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불과 3년 전에 예. 인류에게 가장 큰 재앙은 전염병 같은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군요. 우리에게 이제 남은 정말 큰 재앙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네. 맞춘 것만 기억하고 틀린 거는 잘 기억을 안 해요, 사실은. 최근에- 본인이 그렇게 예. 홍보도 하고요. 그 예. 최근에 그 선거가 끝나고 예. 굉장히 재미있는 짤이 돌았는데 예. 그 정치 평론가 중에 신율이라는 분하고 신율. 박성민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성민. 근데 그 두 분이 불과 몇 달 전에 민주당 참패를 예측하셨습니다. 민주당 참패를 네, 예측을 네. 하고 신윤이라는 그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네. 그래 이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통합당이 엄청나게 180석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한 번도 못 맞추셨던데요? 오, 대단한데 총선마다? 일단 상식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진보 진영이 더 유리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뭔가 바람이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론을 하는 사람은 뭔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바람을 투영하면 망하거든요. 그게 사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 다 자기가 아는 만큼 얘기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을 하셔야죠. 그러게요. 왜 정치 평론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발 하라리는 예. 3년 전에는 이미 전염병은 다 극복했다 하다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현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저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의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총체적 있는 얘기들이 많은데 이렇게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지식인이나 이런 사상가들이 건드리기 힘든 분야고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학문 중에 뭐 정식 공식 학문은 아니지만 미래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학이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엘빈 토플러나 이런 분들도 제3의 물결 얘기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다 미래학의 일종이고 토플러라는 분이 미래학을 창시하셨죠. 예. 네, 그 이후에 이제 토플러의 아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톱에도 한번 뉴스톱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엉터리 미래학자를 한 명 초청해가지고 과기부가 그러게요. 그래서 저한테 망신 한번 당한 적 있죠. 예, 예. 가짜 논문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래학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그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국회에도 지금 미래학을 다루는 연구소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국회 미래 미래 예, 전략 예. 뭐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대선 캠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정책을 이렇게 마치 뭐 4차 산업혁명도 그런 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짜줍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예. 미래학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국내 이제 유수 과학기술대학이나 이런 데에도 미래학을 하는 미래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이미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 재탕하거나 뭐 이런 거고 대부분 맞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다 뭐 테슬라 망한다고 그랬었는데 테슬라 망한 거 보셨습니까? 안 테슬라 망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죠, 지금. 애플도 뭐 망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은데 애플 우리나라 기자들에 따르면 애플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폰이 항상 실패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군요. 미래라는 게 예측하기 힘든데 지금 이 지식인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뭐 많은 지식인들의 얘기들을 했는데 예. 뭐 지젝이라는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지금 그 지젝은 유명한 공산주의자고 유명한 슬라보의 지제. 슬라보의 지젝이 철학자인데 진보주의자로 유명하죠, 이분. 이분이 지금 공포에 제가 인터뷰를 직접 봤거든요. 예. 그 영상을.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당황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럽 사람이고 유럽에 있는 사람인데 유럽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로 이렇게 과학자들을 믿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과학을 믿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엔 나중에 얘기하는 건 글로벌 연대 뭐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회복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하던 얘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재기 했잖아요. 지제기 했구나. 김준일이 아니라 지재기 했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런 게 인터뷰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님이 예.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게 생태학적 교란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그거는 큰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전혀 그럼 흑사병도 생태학적 교란으로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뭐 독감도?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지구의 응징이다. 자연을 훼손한 인간들에 대한 지구의 응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예. 그럼 인간이 다 죽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겠죠. 아니 이미 예. 인구는 많이 늘어났고 예, 예. 이 인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 이거 생태학적 교란이라는 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일 수 있죠. 예. 하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그 여기서 뭘 하자는 거냐면 이제 생태학적 삶을 살자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 그러면 샤워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생태주의가 좀 과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뭐 최재천 교수님 아는 분이라서 제가 뭐 세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저도 압니다. 예. 어쨌든 예. 뭐 저런 관점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저런 관점을 얘기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또 다른 분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뇌과학자 김대식이라는 분은 이제 갑자기 이제 무슨 뭐 뇌과학자시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떤 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글로 막 쓰시고 하더라고요. 뇌피셜을 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 지금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중국이 어떻게 되고 미국이 이 얘기 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건 좀 죄송하지만 예. 좀 한심하다고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조한혜정 교수라는 분. 조한혜정 교수님. 예. 이분 인류학자시고 문화인류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연세대 교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셔가지고 예. 이 한적한 삶을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죽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데 다들 3개월 동안 푹 쉬자 이러셨어요. 모두가 다 쉬자. 셧다운하고 그래, 쉬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보자. 쉬자. 본인은 연금도 나오고 하시니까 쉬셔도 되겠죠. 근데 지금 저게 지식인이 할 말입니까? 푹 쉬자? 쉬고 다 쉬어라. 다 쉬고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재난학교나 만들자. 이런 말을 컬럼에다 대고 하셨습니다. 뭔가 지금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시는 거 아니면 조중동처럼 왜곡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거 읽어봤어요. 저분이 예. 뭐 기본소득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예. 이 급박한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고 원래 이분이 이 칼럼 전에도 항상 보면 굉장히 한가한 얘기를 하세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 예, 저는 좌파 지식인은 저는 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좀 밀접한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너무 아이디어라는 얘기만 한다. 신선이세요, 신선. 무슨 그렇군요. 지금 의료진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저게 할 말입니까? 쉬어라? 예. 그럼 의료진들도 쉬어야죠. 3달 동안. 다 쉬면 되겠네. 그래도 세상 굴러가겠죠 뭐.
그렇군요. 네, 참. 알겠습니다. 좀 너무 근데 세상을 아니 다 이런 대안도 내고 뭐 이렇게 거대 담론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세상 너무 삐딱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삐딱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원래 삐딱하고요. 예, 삐딱하고요. 삐딱의 친구도 별로 없어요. 네, 아, 그런데 예. 그래도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예. 진짜 하루에 수십 명씩 발언을 쏟아내고 제가 정리를 하다가 지쳤어요. 경제학자들 누가 또 얘기를 합니까? 아니 뭐그 버냉키 무슨 뭐 하여튼 뭐 다 나와가지고 예. 경제학자들이 지금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버냉키는 미국 연준 예, 뭐 그거죠. 그분하고 뭐 그분이었죠. 그다음에 예. 뭐 글로벌 조선일보는 또 그 조선일보가 예. 엊그저께 글로벌 전문가 24인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래갖고 뭐 어떤 분은 베셀라 체르네바라는 유럽 외교협회 부회장님은 예. 강한 신념으로 무장한 막강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어. 네, 그러니까 독재자가 등장할 거라는 독재자가 거죠. 등장할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다니엘 락힐레라는 분은 포퓰리즘과 전체주의 메시지가 부활할 우려가 있다. 이건 김정일 기자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귀가 솔깃하긴해요. 저런 분들이 얘기했다니까. 어떤 분은 일하고 공부하는 방식이 모두 변할 것이다. 이미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정말 예. 이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회의를 저는 느끼게 되는데 그렇군요. 이 경제학자들이 발언하고 예측하고 물론 걱정이 되시겠죠. 예. 하지만 경제학의 예측은 어. 언제나 빗나갔습니다. 그러게요. 공황도 예측하지 못했고요. 음. 그다음에 IMF 사태도 예측하지 못했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버냉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이 경제학자라는 전문가들은 경제학 전문가들은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분석은 정말 잘한다. 왜 그랬었는지 분석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예측. 근데 예측은 원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걸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하나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제가 점쟁이처럼 예측 하나 해볼게요. 뭐 저는 신뢰합니다. 김은자 교수를. 네.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예. 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질. 제가 확실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상가, 전문가, 철학자, 인문학자 무슨 다 노벨상시나 나와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수백 명이 등장할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거 맞나 틀리나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 네. 우주의 기운을 모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아주 성대모사 하신 겁니까? 아, 예, 아닌 거죠. 안 닮았나요, 방금? 네.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 예측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경고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도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 예. 이 사람들이 원래 하던 얘기들과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코로나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생태주의자는 생태주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철학자 입장에서는 공동 연대와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경제 불황과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겠죠. 하지만 또 저는 과학자니까 과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을 무조건 맹신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미래가.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인 그런가요? 독감을 조선시대에 겪었고요. 예, 유럽도 스페인 독감을 겪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은 아니에요. 아니 겪어봤지만은 지금 그 스페인 독감 겪은 너무 분이 살아있진 않잖아요 지금. 오래된 얘기긴 근데 기록은 다 남아있죠. 그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됐는지. 맞습니다. 근데 세계가 변하긴 했지만, 자, 스페인 독감 이후에 유럽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마스크가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소독에 대한 뭐 그렇게 예, 늘어났다. 예. 이런 게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만 사람들은 다시 곧 일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바이러스가 주기가 짧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한 5,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패턴을 알 수 없어요. 패턴을 알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패턴이 아니라 어. 그다음에 독감 같은 것도 뭐 몇 년 주기 이런 거 있는데 주식도 무슨 패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거짓말 구라예요. 주식 그럼 그거 아는 사람들 다 해서 장기 파동, 단기 파동, 중기 파동이 다 있습니다. 그 세 개가 같이 혹시 겹치면 주식 투자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증권거래소도 출입을 하면서 나름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인가요? 네, 다 거짓말이에요. 아. 그 옛날에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침팬치가 투자한 거랑 예. 사람이 투자한 것 중에 누가 더 이익을 많이 냈는지 아십니까?
침팬지가 더 많이 냈어요.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거? 진짜입니다. 그 유명한 실험 있어요. 아, 침팬지가 키보드 두들겨서 한 게 더 많이 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 좀 믿지 마십시오. 침팬지만도 못한 인간이었군요. 아니 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예. 주식시장이라는 거의 복잡도가 복잡성의 복잡계잖아요. 예. 그 복잡계가 인간이 교란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기후나 이런 것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후 예측이 더 정확한 이유가 예. 주식시장은 인간이 교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연 상태로 가면 그런 주식시장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론이 됐고, 제가 아는 분들, 뭐, 김우재 교수가 아는 분들도 나오고, 저는 유발 하라리 교수와 한 4단계 건너면 알 것 같은데, 저 어쨌든. 유발 하라리랑 한 단계만 거치면 아는데 아, 그런가요? 아주 존경합니다. 그럼 저는 2단계가 되나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십시오. 예, 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이랑 3단계면 압니다. 전 2단계만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자랑하는 건가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코로나 이후에 변할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요즘에 뭐 어떤 분들은 삼성 주식을 막 사신다고 하고 개미 군단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런 피해를 당하실까 봐 저는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어떤 세상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건강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뭔지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세상을 위해서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더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시라.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댓글에 설압석 다람쥐님이 그걸 뭐 법칙이라고 하던데 질문을 달아주셨는데 그게 이제 6리그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6단계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 케빈 베이컨. 그리고 케빈 베이컨이 그렇죠. 네. 모든 작품에 헐리우드 배우들과 모든 작품에 6단계 안에 다 연결돼 있다라는. 유명한 네트워크 이론이에요. 예. 근데 한국은 훨씬 더 작은 네트워크라서 정말 작죠. 한 3단계에서 4단계면 다 연결된다. 다 연결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자들끼리도 논쟁을 잘 안 합니다. 한 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뭐 내가 아는 선생의 제자고 뭐 이래가지고. 맞아. 한국같이 좀 밀도, 점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사실은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 논쟁이. 근데 지식인들은 논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시비를 이렇게 막 거는데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받아주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오늘 그 학자 유발 하라리, 뭐 최재청 교수, 조한혜정 아니, 교수님. 다른 분들 말고 유발 하라리 교수님 연락 주십시오.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저희가 논쟁을 해드릴 제가 직접 사회를 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에 사실은 그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네네. 그 음모론 그거 제가 사회 보겠다고 했거든요. 아, 네네. 그랬는데 펜앤드 마이크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아, 사회가. 그게요? 예. 아깝네. 근데 일반인 2명밖에 신청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준석 위원이 다음번에는 제가 사회를 보는 걸로 약속을 그렇죠. 했어요. 네, 좋은 제가 생각입니다. 음모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사회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음모론이 사회든지 제가 다 보도록 할 테니. 네, 음모론이 너무 많습니다. 예, 조심하십시오. 음모론 없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초파리 유전학자, 고급과학자 김우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